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이어서 우리 양시경 공익지원 센터장님께서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주경찰청 오태식 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2013년 1월 31일 서강리에 2489번지 2489-24, 25, 26 세 필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중국 란딩그룹과 이제 MOA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6개월, 7개월 이 사이에 권익택시는 이 요지의 땅을 중국의 란딩그룹과 MOA 체결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미리 구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택시는 2017년에 JDC를 퇴사하고 중국 기업인 도로광역단지 개발을 수행했던 JCC의 고액연봉, 제가 주변에 들은 얘기로는 3년에 20억 이런 계약 조건으로 사정 취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오라광단지가 난개발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도민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권익택시가 이 사장은 1년 몇 개월 정도 해서 그만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권익택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올바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개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 위치를 위해서 JDC는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일하는 중에도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토지 투기하는데 열중했고, 그리고 제주도가 난개발에 대해서 망가지든 말든 이분은 중국계 기업과 손잡고 3년에 20억 정도의 연봉 계약을, 만약에 오라광 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성사됐으면 이분은 3년에 20억 받았을 겁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 자기 재산도 축적한 권익택시는 또 얼마나 처신과 줄타기에 능한지 2019년도에는 새만금 개발공사에 또 간부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이런 상황을 아는 제보자가 이렇게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은 돈도 수십억 가지면서 떵떵거리고 자신들은 아주 비참하게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데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헤드라인즈 홍창빈 기자입니다. 그럼 권익택시가 이용한 내부 정보는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2000 계획은 훨씬 더 오래전 돼 있었고, 그분 주장은 어쨌든 자기가 매입할 당시에는 이미 토지 조성이 다 끝나서 개발이 토지 조성이 다 끝나서 이게 어떻게 내부 정보가 될 수 있냐라고 주장하고 계신데, 알다시피 이미 계획이 다 있었고 하기 위해서 JDC가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사기꾼에 놀아나서 수억 원, 수십억 원 이렇게 날려버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권익택시가 담당 부서에 개발처장이면 모든 흐름을 다 압니다. 이제 감이 온 거죠. 중국 기업하고 어떤 식으로 성사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무리를 해가면서 처남댁, 와이프, 지인들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자기 주택을 와이프하고 공동으로 매입했던데, 그럼 이 땅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공동으로 매입해야죠.
자기는 철저히 숨기면서 천안과 천안계까지 다 동원해서 이런 땅을 선점했다는 데서 도덕적으로도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근데 개발 여기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개발사업처장은 2013년 3월부터라고 돼 있고 매입 시점은 2013년 1월부터 돼 있어가지고 처장으로서 정보를 알았다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이거는 개발처장은 그 전에 했고요. 2018년, 13년 8월 이후에는 그 관광처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같은 11년 산업 자락이에요. 이를테면 그 당시에 역사신화공원 중국대 기업에 왜 싸게 팔았냐고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대리시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당 가격의 30%를 할인해서 매도했다. 그 과정에서 개발처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권인택시가 관광사업처니까 그 처 입장에서는 개발처와 협의해서 그 당시에 54억인가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팔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JDC를 보면서 권인택시 그 주변의 고위직 간부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 제주도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알다시피 그 역사신화공원의 그 토지 110만 평 주민들 평당 3만 원을 팔았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악착같이 싸게 대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동조 헬스케이타운 무죄됐던 그 땅은 그 당시에 거래가격이 8만 원에 불과한데 15만 원에 살려고 혈안이 됐었죠. 이처럼 제주도민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권인택시는 그동안 JDC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주 MBC 김현아입니다라고 하는데요. 예. 여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천안하고 아내 말고 나머지 사람이 지금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 뭐 JDC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지내는 김현중 이거는 JDC 직원입니다. 그분은 나이는 좀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추측하고는 그 당시에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인택시 말고 다른 여러 사람이 권인택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 씨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 3급 정도, 2급, 2, 3급 정도의 고위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인택시가 주변에 저희가 이도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에 그 현장에 그 땅이 있고, 그 아파트가 있고, 뭐 여기도 어디에 또 땅이 있고, 막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JDC가 아무리 고액 월급을 받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파트와 토지들을 갖게 된다는 건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 땅 말고 다른 땅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팔아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여러 번 있지 않겠느냐 저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이게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말을 하려면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아야지 되는 건데 사실 지금 계속 토지를 갖고 있잖아요. 단순히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직접 이제 주변 땅값을 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막 그렇게 땅 투기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은 아니던데 어떤 걸 근거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도 이제 그 공인 그 중개사 또는 반대평가사 그분들을 통해서 그 시세 가격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 그 마을 같은 경우에 얼마 뜨지 않았거든요. 2년 전, 3년 전에만 해도 500만 원 전후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광 6호리 이쪽으로 올라가는 동광 6호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도 6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토지 가격은 솔직히 팔아야 정확히 그 금액을 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요즘 거래가 좀 뜸해져서 많이 내려간 가격이 저는 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본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잡았을 때 300만 원이고 지금 여기가 만약에 우수관, 하수관이 깔리고 이런 것이 깔리게 되면 그 가치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특신회가 왜 진작에 팔지 않고 갖고 있느냐, 미래 가치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자녀가 국제학교에 가게 되니까 여기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대부변에 대량의 그 1250평이나 되는 이런 큰 땅들을 주택을 갖기 위해서 샀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당시 저렴한 가격들 많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시세 가격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은 주변의 땅값, 거래 내역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 두고 싶어요. 300만 원 전후죠. 뭐 사실 토지 갖고 있는 분이 급하면 그 밑으로 가격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가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보유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고발 조치나 이런 거를 하셨나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공개적인 기자회견,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감사원, 검찰에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음 역할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실련에 이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토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갖고 있는 집행위원이 계십니다. 잠깐.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 김시원입니다. 아까 헤드라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의견을 섰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남들도 다 아는 개발 계획인데 알고 난 다음에 고시된 다음에 사는 게 왜 이제 뭐 내부 정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더 인프라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에서 이제 집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땅값이 만약에 오늘 이게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발표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으로 딱 뛰진 않습니다. 보통 조금 이렇게 한 15만 원 정도 올랐다가 거기서 조금씩 오르는데 이게 그래프로 따지자고 하면 오락가락난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 계획이 나오긴 했었으나 이게 나중에 미끄러졌죠. 그러면 뛰던 땅값이 당연히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개발 계획이 딱 떨어지게 되면 땅값은 오르고, 근데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이제 삽을 떴다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될 거야라고 하면 그때부터 집가는 조금씩 상승을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익성이 돼야 되는 거죠. 개발 계획이 나왔다고 한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개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까지 검토가 됐을 때 토지를 우리가 만약에 투자로 접근을 하자면 안정성 삽도 떴어. 그때 투자하는 게 내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업이 안정된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고위직 공무원이 나를 비롯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아까 한 필지에서 여러 명 소유가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팔았을 때를 감안하고 가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진세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끼는 구조인데, 내가 100억짜리 땅을 파는 거라 나 말고 내 배우자든 누구든 그리고 지인까지 들어가서 이걸 5개로 쪼갠다 하면